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202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6년 2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 2026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와 최신 버전인 CC 버전은 똑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요.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에센셜 클래식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숨김없이 모든 도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CS 버전 사용자들은 에센셜 그대로 두시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 사용자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CC 버전에서 에센셜 상태로 두시면 도구 상자를 좀 봐주세요. 에센셜로 바뀌었을 때 도구들이 좀 뭔가 조금밖에 보이지 않죠? 오른쪽에 있는 패널 역시 프로퍼티 속성창 하나로 합쳐져 버렸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일일이 도구를 찾으러 들어가야 되니까 좀 귀찮습니다.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혹시 시험장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패널들의 위치를 옮겨서 작업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워크스페이스에서 아래쪽에 리셋이라고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시면 창들의 위치를 초기화해 주실 겁니다.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문제지를 화면으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창과 속성 창 두 개를 다 같이 열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혼자 넓게 쓸 거니까 둘 다 열려 있어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프로퍼티 속성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창은 이 위쪽에 있는 옵션 내용들이 패널로 옮겨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닫아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아무거나 메뉴 하나 클릭을 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서브 메뉴 하나씩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창 설정이 가능할 거예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비교해 볼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일반 보시면 쇼 툴팁과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게 둘 다 켜져 있을 텐데 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요 도구들을 얘기하죠. 각각의 도구 선택하면 조그맣게 이름으로 표현해 주는 걸 툴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닥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켜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리치 툴팁의 경우에는 사용 방법을 이렇게 커다랗게 영상처럼 보여주는데 그건 좀 창을 가려서 불편하니까요. 위치 툴팁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에 출력 형태 보시면 눈금자가 보이는데요. 거기서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유니트 단위가 제대로 잘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거다라고 선을 뽑으실 때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마트 가이드에서는 개체들을 옮길 때 이 친구의 중심은 어디입니다. 끝자락은 어디입니다. 라고 알아서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좋은 기능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좀 꺼주세요. 오브젝트를 옮길 때마다 거리나 각도 값들을 숫자로 보여주는데 좀 번잡스럽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나는 밝게 볼 거다, 어둡게 볼 거다라고 하는 거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해지 탭이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놨지만 여러분들은 창을 혼자서 넓게 쓸 거니까 요거는 V체크가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그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100에 8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넣어 주셔야 되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번호 1이라고 붙여 주셔야 되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폭을 100이라고 했고 높이를 80이라고 했습니다. 값을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어떤 걸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어드밴스드 옵션 클릭하셔서 컬러 모드가 CMYK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레스터 이펙트 기본값 300입니다. 그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때에 눈동자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눈동자 룰러스를 쇼 룰러라고 켜주시면 주변에 눈동자가 보입니다. 문제에서는 항상 출력 형태의 필요한 색깔들 제시하고 있으니까 색상들을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오른쪽에 스와치 보시면 색상들이 미리 뽑혀져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동안에 필요한 아이들은 따로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름까지는 필요 없어요. 오케이 단추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하나 따로 만들어지죠. 거기에서 색깔을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색깔 값은 CMYK 값을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언급이 없는 색깔은 그냥 0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OK 단추 누르면 색상 들어간 거 확인 가능하고요.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새로운 값을 넣겠다. 뉴 스와치 CMYK 값을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해 줍니다. 반복해 주세요.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얘네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요 배경에 보시면 색깔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것 같죠. 그라디언트 색상은 아래쪽에 그라디언트 패널 누르셔서 색깔값 최신 버전에서는 프리셋 미리 만들어진 게 있는데 얘네들 필요 없고 색깔 새로 만들겠다라고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색깔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 색깔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뜨죠. CMYK를 직접 넣어 주시면 돼요.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서 CMYK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입니다라고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이렇게 추가가 됐으면 그걸 내가 만들어 놓은 그룹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쓰실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쓸 때에는 상관없는데 뒀다 쓸 거다라고 하면 질질질 끌고 내가 만든 그룹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최신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룹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끌어서 다른 데에다가 그냥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대충의 위치는 맞춰 주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죠. 요만큼이라고 위치 동그라미가 가장 커다란 배경이니까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 정원을 원하시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테두리에 대해서는 지금 선이 안 보이죠? 채우는 색깔인지 테두리의 색깔인지 잘 구분하셔서 색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우는 색깔이 그라데이션은 맞는데 아무래도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죠? 그라디언트 패널 보시면 타입에서 리니어 선형이 아니라 레디얼 동글동글 퍼져나간다라고 옵션 바꾸실 수 있고요. 색깔을 반대로 놓고 싶습니다. 그 색깔에 대해서도 안과 밖을 반대로 뒤집어 주겠다라고 리버스 하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둥그렇게 원을 또 잘라주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대충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두 개를 분리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를 하나 꺼내 놓고 작업을 할게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라고 선택을 하시면 패스파인더 패널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나눠주겠다, 디바이드 그러면 조각조각 분리가 됩니다. 다만 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분리했기 때문에 분리하고 나면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일부분만 선택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요것만이라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지워주시면 따로 분리된 거 확인되시죠? 분리된 거 그룹으로 안 묶고 그냥 따로따로 작업하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을 언그룹 풀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한 그루만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얘네들은 자꾸 선택되면 귀찮으니까 배경은 잠가버리도록 할게요. 너그들이라고 싹 다 잡아서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되지 않는 거 보이시죠? 펜툴 이용해서 나무를 반만 그릴게요. 클릭해서 시작점, 드래그해서 곡선, 잘라주겠다라고 앵커 포인트 콩 찍으시면 핸들이 잘리기도 해요. 반만 그렸고요. 이 친구는 거울처럼 반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들어 놓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역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하니까 모양을 수정을 해주시고 요 정도로 갈게요. 셀렉션 to 너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할 수 있죠. 기준점 여기입니다 라고 알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카피라고 해서 나무를 완성했습니다. 두 개가 따로따로 놓으면 좀 귀찮으니까 패스파인더에서 이번에는 합쳐주겠다라고 유나이트 합체 한 덩어리가 됐죠. 색깔 맞춰주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서 배치해 주세요. 순서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라고 배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어레인지 순서를 배치하실 때 앞으로, 프론트, 뒤로, 백, 한 단계씩 포워드, 백워드라고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거예요. 얘네들은 더 이상은 손질할 일이 없을 것 같죠? 배경이니까 몽땅 다 선택했고요. 요것도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토끼 오브젝트 그리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얼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하나하나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귀의 경우에는 안쪽에 같은 간격으로 축소시켜 주면 되는데 스케일 툴 이용하셔도 되고요. 개체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같은 간격으로 축소하실 수 있어요.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다라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얼굴은 대칭되니까 반만 그려서 거울처럼 얘도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렇게 가운데 기준이 되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그리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눈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나눠주고요. 불필요한 거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지워줍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 색깔값 제시가 된 건 그대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요 수염에 대한 것 같아요. 라인을 이용해서 수염, 그 선에 대한 색깔 정확하게 깜장색, 요만큼 얼굴만 빼고요. 쉬프트 눌러서 얼굴 빼겠습니다. 반사시켜 줄게요. 리플렉트 중심점은 여기죠. 알트 클릭.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 들었고요. 클릭해서 시작점 잡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이 다르면 끊어 주시면 돼요. 클릭.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이 다르면 그냥 클릭해서 끊어 줄게요. 얼굴은 한꺼번에 묶어 놓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너네들이라고 싹 다 잡았고요. 이만큼은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일립스 이용해서 목도리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일부분 수정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줄 것들은 기준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아요. 펜도구 이용하셔도 되고요. 너무 정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연필을 들으세요. 펜슬 툴 이용해서 드래그하면 곡선 바로 만들어지죠. 이 친구들은 좀 눈에 보이라고 색깔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줄 구분선 그렸으면 얘랑 얘랑이라고 해서 반대로 뒤집어 줄까요? 리플렉트 반사 알트 클릭. 요게 잘라주는 기준선들이 될 거예요. 선과 목도리 몽땅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얘도 역시 디바이드 나눠주도록 하죠. 일부분 선택할 때 다이렉트 셀렉션 얘랑 쉬프트 얘랑 쉬프트 쟤랑 색깔 바꾸라 헤드만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죠. 얼굴을 맨 앞으로 순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배치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옷을 반만 그리도록 할게요. 얘도 역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되니까요. 펜 도구 들었고요. 반쪽을 잘 그렸으면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중심은 요 가이드라인 알트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잘 반사되는지 확인하세요. 카피. 패스파인더로 두 개 합체해 줬고요. 순서 뒤로 빼봅니다. 배치를 어레인지 한 단계씩 뒤로 갈 거예요. 샌드 백워드. 목 부분 구분이 될 수 있게 일립스 깔아 주셔야 되겠죠. 소매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잘라 놓고 반사를 시켰으면 좋겠지만 지금 해도 괜찮겠죠. 이 친구는 일일이 연필로 디바이드 나눠 주셔도 되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대강 그리셔도 돼요. 지우개 꾹 누르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고요. 요만큼만 쌍둥 자르겠다라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분리가 된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만 따로 선택해서 색깔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개체를 일단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칼을 듭니다. 나이프 지나가는 선 쌍둥하고 잘라주세요. 아래쪽에 꼬불렁거리는 무늬, 이 친구는 브러쉬 중에서도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꼬불렁거리게 그려줄 거예요. 이 친구 동글동글하게 브러쉬의 크기 보이시죠? 두께값 비슷하게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두께값을 적당히 주시고 꿀렁꿀렁 지나가겠습니다. 색깔 미리 보라색으로 맞춰 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삐져나간 부분들은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잘라주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쉐입 빌더가 있어요. 쉐입 빌더 선택해서 티셔츠와 구불렁거리는 선 얘네들이라고 일단 선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셔츠 선택을 했으면 쉐입 빌더 이용해서 분리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부분들 선택이 되고 있고요. 지워주겠다라고 할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지워지기도 해요. 합쳐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합쳐도 줄 수 있지만 지금 합치는 기능을 사용할 건 아니니까 컨트롤 Z.
쉐입 빌더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을 해주세요. 토끼의 손, 일립스 이용해서 손가락, 순서에 맞게 배치해 주세요. 스케이트 날에 대해서도 펜 도구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모양이 꾸불렁꾸불렁할 때는 그냥 연필 이용하시는 게 빠를 수 있어요. 다리는 한 짝을 잘 만들었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 뒤집어 주시고 가이드라인은 굳이 볼 일이 없으면 비호해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는 지워주시면 돼요. 리본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 리본의 뾰족한 부분은 점을 하나 추가할까요? 펜 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어요. 안쪽에다가 점 하나 만들겠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점을 살짝 안쪽으로 끌어당기시면 뾰족한 리본이 만들어지죠. 순서 앞쪽으로 빼고 나머지 펜 도구 이용해서 그늘진 부분들은 일일이 그려주면 되겠죠. 클릭, 클릭, 클릭. 반을 잘 만들었으면 얘도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게요. 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쯤에 갖다 대면 센터라고 알아서 잡혀줘요. 알트 클릭. 글씨를 얹도록 하죠. 고우와 윈터가 서로 폰트 패밀리가 다르네요. 글꼴 에이리얼의 볼드, 요 리본도 한꺼번에 그룹으로 좀 묶어 두시면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순서를 스케이트 날이 더 위쪽으로 오도록 바꾸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진 게 없는지 쭉 한번 둘러볼게요. 요 눈송이들이 빠졌군요. 눈송이들 일립스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물방울 색깔을 하얀색으로 뿌려줄 거니까 컬러를 바꿔놓고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왔다 갔다 하면 브러쉬의 크기 조절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완성이 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해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60에 120으로 만들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맞죠? 사이즈는 160에
120 으로 가겠습니다. 배경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화이트로 두고 작업을 해 볼까요? CMYK 모드인지 확인하시고 레스터 이펙트 300인 거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눈동자 켜 놓도록 할게요. 단축키 써 볼까요? 컨트롤 R 눌러 주면 눈동자가 바로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릴 개체가 좀 많죠. 색깔을 미리 몽땅 뽑아 놓으면 좀 산만하니까 그리는 개체에 따라서 따로따로 뽑아서 작업하시면 될 텐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 만드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패턴 거리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품에 모양으로 들어갈 캐릭터가 있군요. 요 친구 사슴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 대충의 위치는 맞추셔야 되겠죠. 35 언저리 그리고 50 언저리 요 안에까지만 눈사람 만들겠다. 필요한 색상 스와치에서 미리 그룹으로 분리를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름까진 주지 않을게요. 색깔 추가할 거다. 뉴 스와치. 탭키 눌러가면서 색깔 값을 주세요. 일립스 이용해서 눈사람 채워주는 색깔, 테두리 윤곽선 있는 경우에는 윤곽선 맞추셔야 되고요. 없는 경우엔 그냥 없도록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축소 가능하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뒷부분에 대해서 펜도구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연필로 간단하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순서 바꿔주실 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한 단계씩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라고 하는 거 단축키 활용을 하세요. 선에 대해서 색깔, 굵기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손은 두꺼워 보이니까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선의 두께 값을 두껍게 주셔도 돼요. 모퉁이를 둥글게 캡을 라운드 캡 씌워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이 친구들은 나중에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선의 두께값이 영향받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를 expand appearance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윤곽선으로 따버리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다시 한번 expand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얘는 가느다란 선이 아니라 면으로 인식된 거 보이시죠?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게 좋겠네요.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사슴도 만들어 볼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도록 하죠. 색깔 값은 기본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 그룹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그룹에서 사슴에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뽑겠습니다. 좀 네모나게 생겼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혹은 라운디드 렉탱글 툴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렉탱글 툴 이용해도 모서리가 둥글기 조절할 수 있도록 코너 위젯이 생겼는데,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없으니까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드래그하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둥글기를 보면서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CC 버전이니까 저는 나중에라도 요거 코너 위젯을 조절해서 따로 둥글기 표현 가능하죠. 이 친구만 따로라고 선택해서 둥글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줘서 프리뷰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확인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색깔 적당히 줍니다.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거예요. 리플렉트 중심은 여기요 라고 가운데 센터 갈 거예요. 알트 클릭해서 가운데로 프리뷰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코에서 반짝하고 반사광 비치는 건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할게요. 블러 브러쉬 이용할 거고, 브러쉬의 두께값 커져라 작아져라 조절점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색깔 흰색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색상 값이 현재 갈색으로 되어 있어서 흰색 바꿔주겠습니다. 사슴의 얼굴 다 만들어졌습니다.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죠. 이만큼이라고 선택했고 오른쪽 버튼 그룹.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으니까 패턴으로 좀 등록할게요. 스노우맨 눈사람은 요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겠다 메이크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스노우맨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타일 타입을 보시면 그리드 촘촘하게 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결과물 보시면 얘네들이 살짝살짝 어긋나 있죠. 그리고 간격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타일 타입은 브릭 바이 로우라고 벽돌처럼 옆으로 쌓아주시면 되고요. 윕스와 하이트를 이용해서 간격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라고 내가 만든 그 크기보다 값을 조금씩 더 크게 주시면 됩니다. 저 27이라고 되어 있는 걸 30이라고 바꿔 볼게요. 그러면 살짝 멀어진 거 보이시죠? 높이가 42라고 되어 있는 것도 얘를 45라고 값을 바꿔 보면 위아래도 멀어지는 게 보입니다. 요 값들은 각자 만드신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한 느낌은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돼요. 저는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스와치 패널에 가장 끝자락에 내가 만든 패턴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니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색깔들 먼저 뽑도록 할까요?
색깔에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활성화되어 있는 슬라이더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값 넣을 수 있었어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이용해서 반만 그릴 거예요. 잘라줘야 되는 아이들이 정교할 경우에는 펜 도구 이용해서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잘라야 되는 아이들을 몽땅 다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도록 할게요. 분리가 다 됐으면 하나하나 각각의 색깔 지정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거나 다이렉트 셀렉션 꾹 누르시면 그룹 셀렉션이 있어요. 그룹 셀렉션으로 그룹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얘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색깔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거 몽땅 선택하시고 반사시켜 주도록 할게요. 리플렉트, 알트, 기준선. 그룹을 좀 풀어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요 두 개의 몸판만 선택해서 합체하도록 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퍼져나가는 게 안쪽은 밝고 양쪽 끝단이 어둡군요. 고럴 때에는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면 아래쪽에 색깔 밝은 것과 어두운 거 두 개만 있는데요. 밝은 아이를 가운데다가 둘 거예요. 어두운 친구를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이렇게 되니까요. 보시면서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중심점들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몸판에 대해서는 눈사람 모양의 패턴도 더 씌워 주셔야 되니까 얘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다가 한 겹 위에 붙이도록 할게요. 컨트롤 F 프론트예요. 바로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그 아이는 채워주는 걸 저희가 만들어 놨던 패턴으로 씌워 주시면 되겠고요. 패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크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줄일 건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개체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죠. 우리는 패턴만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옵션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적당한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죠. 선의 색깔과 두께값도 나와 있는데 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선에 점선도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점선은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를 체크하시면 돼요. 혹시 요거 대시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3줄이 옵션을 열으셔서 쇼 옵션이라고 보여주세요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간격을 줄 건지는 대시드 기본값이 저는 12라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요. 요 값들을 좀 작게 줄여주시면 촘촘하게 점선이 바뀔 거예요. 선을 어느 정도의 길이로 그릴 건지 대시 어느 정도 간격으로 뗄 건지 갭 요 값을 각각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5 만큼 선을 긋고 3 만큼 떨어뜨리겠습니다라고 값을 줬습니다.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돼요. 니트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선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요 눈사람 셔츠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V 붙이면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얘를 뚜껑처럼 덮어 주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덮어진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간 아이들을 같이 선택합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요거라고 같이 선택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제 뚜껑처럼 덮었던 그 니트를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간 부분들이 주변 정리가 됐어요. 글자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그리고 폰트 패밀리 색깔 다 맞춰 주세요. 아래쪽에 시보리 부분은 알트 드래그해서 시작과 끝단 부분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사이는 블렌드 툴 이용해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도구 선택하시고 시작하는 건 요거 그리고 끝나는 건 조거라고 하면 알아서 메꿔 주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면 스페이싱 그 간격을 스텝 개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몇 개가 메꿔져야 되는지는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 정도 촘촘한 것 같죠? 오케이. 위쪽 부분에 무늬 펜도구 이용해서 제작합니다. 반만 그려 줄게요. 반을 잘 만들었으면 요 두 개의 친구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반사시켜 주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적용했던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면 가운데 밝은 색으로 양쪽 끝단은 어두운 색으로 바꾸실 수 있었어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싶은 거 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목의 주름 부분은 그냥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니트의 경우에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라고 했네요. 이 친구들은 그림자 주실 때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개체가 따로따로 그림자 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갔죠. 이만큼이라고 싹 다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옵셋 값 1 정도로 가깝게 줄 거고요. 블러 퍼지는 정도도 1mm 가깝게 주겠습니다.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 역시 뽑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코너 위젯이 있어서 이 친구들만 따로 선택해서 모서리를 뾰족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이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사각형을 하나 덧대서 패스파인더로 합쳐 주시면 되겠죠. 하얀 색깔의 투명한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기에 비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요거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 줄게요. 요거를 흰색으로 넣을 거고요. 오퍼시티 투명도 값이 30 이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오퍼시티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퍼런시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살짝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분리할 선을 하나 쭉 길게 그려 줄게요. 요 선과 반투명하게 흰색 만들었던 친구 패스파인더로 나눠 줄 거고, 다이렉트 셀렉션 여기 지워 주면 결과물 만들어졌어요. 모자에서 요만큼만 색깔이 좀 짙어 보이죠? 칼로 나눠 주셔도 되겠네요. 나이프 툴 누르시고 요만큼 요만큼이라고 쌍둥쌍둥 자르겠습니다. 여기에 사슴 얼굴 데리고 와야 되겠죠. 사슴 얼굴 알트 드래그 순서를 맨 앞으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모자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들도 역시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 정리를 해 주세요. 요만큼 벗어난 아이들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잘라주는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요 아이는 컨트롤 V 붙이면 맨 위에 뚜껑처럼 덮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간 아이들 쉬프트 눌러가면서 사슴들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주변 정리가 됐어요. 개체들의 순서 다시 정리합니다. 같은 간격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 얼마로 줄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되겠고, 모자에서 이렇게 브러쉬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건 브러쉬 도구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페인트 브러쉬 들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브러쉬가 있었나 봅니다. 이 친구를 1라고 선택해서 브러쉬 패널로 가주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차콜 페더라고 하는 아이가 기본값에 있군요. 클릭을 하시고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꽃잎이 7장이로군요.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꽃은 여기 기준으로 해서 동글, 동글, 동글 배치가 됐으면 좋겠어서 알트 중심은 여기라고, 꽃잎이 7장이니까요. 360도 나누기 7이라고 식을 그냥 넣어 주시면 알아서 각도 계산이 될 거예요.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카피. 방금 한 거 반복하겠다 컨트롤 D, D, D 눌러서 꽃을 완성했고, 가운데에 동글라미 하얗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얘네들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같은 색깔 한꺼번에 선택하겠다라고 매직 원드 이용하면
한꺼번에 초록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고 나오겠습니다. 완성이 됐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 이름과 포맷 AI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죠. 세 번째 문제 210에 297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210에 297로 값을 넣어줍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심볼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친구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은 참고 도안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을게요. 그룹을 따로 만들 거고 색깔, 애드, 스와치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빠르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색깔은 그라디언트다 라고 했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들어있는 거 콩 찍으시면 아래쪽에 컬러 스톱 뜹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맞춰주세요. 만들어진 색깔 질질질 끌고 내가 만든 그룹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내 그룹에 안 들어가면 아무 데나 갖다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심볼 만드실 때에는 출력 손때 보시고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략의 위치 잡아 주시면 되겠죠.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켤 거고요. 대략 '요 정도의 크기로 만들겠다.'라고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채워주는 거 그라디언트이긴 한데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죠. 레디얼. 색깔 반대로 뒤집어 줄 거예요. 리버스.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맞춰 놓겠습니다. 선이 살짝 끊어져 있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냥 지우개로 지우시면 이렇게 면으로 인식이 돼 버려요. 선을 끊어 줄 때는 그냥 지우개가 아니라 패스 이레이저 이용하셔야 됩니다.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패스 이레이저로 지울 부분을 쓱 드래그 하시면 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장식 모양은 가느다랗게 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펜트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일 거고요. 점을 추가할 겁니다. 위아래 점 추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 살짝 조절하도록 하죠. 회전 도구 이용해서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하면 중심 같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90도 각도 회전합니다. 카피. 요 두 아이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체하면 한 덩어리가 되죠. 가운데를 사각형 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디바이드 나누고 일일이 지워 주실 수 있지만 개체 선택하시고 쉐입 빌더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죠.
합칠 게 아니라면 뺄 거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요거 지울 거다.'라고 클릭 혹은 드래그 해서 지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는데 요 친구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요만큼이라고 Alt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 볼까요? 위아래가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대칭해서 써먹는 게 좋겠네요. 리플렉트 반사,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바로 보이지 않을 때는 뷰에서 아웃라인이라고 선택하시면 원의 중심이 여기입니다라고 X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Alt 클릭. 좌우로 대칭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대칭하는 거니까 호리젠탈 프리뷰 보시면서 비교하시고요. 카피. 뷰에서 다시 프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개체들은 지금은 하얀색 배경이라서 요 선들이 안 보이는데 이만큼 바깥에다 빼볼게요. 이렇게 바깥쪽에 삐져나간 선들은 예쁘지가 않죠? 주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과 삐져나간 아이들을 정리하실 때 선들은 디바이드 나누실 때 분리가 안 돼요. 요거는 윤곽선이 보일 수 있도록 오브젝트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면으로 인식이 됩니다. 요 선들 그리고 동그라미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나눠 주셔도 되고 쉐입 빌더 이용해서 분리하셔도 되고 쉐입 빌더 Alt 누른 상태에서 삐져나간 친구들 주변 정리하실 수 있겠죠. 드래그해서 요만큼 지우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요 선들 디바이드나 쉐입 빌더 나누시면 가느다란 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면이 남질 않아요. 오브젝트에서 expand라고 확장을 시켜 주셔야 면이 되고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요 동그라미 3 개를 같이 선택했어요. 쉐입 빌더가 아니라 패스파인더로 나누겠다라고 하시면 요 나눈 상태에서 다시 불필요한 거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선택하시고 지워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만큼을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군요. 요만큼도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심볼 등록을 하도록 할까요? 심볼이라고 하는 패널 보시면 기존에 있던 심볼들이 있는데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심볼의 이름 좋죠? 볼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만들어 놓은 건 굳이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배경으로는 메쉬 도구 이용해서 "배경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색깔 지정을 해 줬죠. 색상 미리 뽑겠습니다. 단색을 기준으로 해서 색깔 추가할게요. 뉴 스와치. 전체 배경이 되는 색깔 지정을 해 놓을 거고요.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크기가 210에 297 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면 대화창이 떠요. 210에 297. 색깔이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느낌이 드는데 가운데만 넓게 갈색 분위기가 나죠. 메쉬 툴 이용해서 가운데 이쯤이라고 클릭을 하시고 색깔 지정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색깔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배경으로 깔아줄 거예요. 오브젝트 잠가 놓도록 하죠. 배경이 되는 나무나 요 언덕을 그리도록 할게요.
눈 언덕의 경우에는 굳이 펜 툴을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연필 이용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색깔 지정할 거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는 라이브 코너가 있어서 드래그해서 모서리 둥글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펜으로 일일이 그리셔야 되겠죠? 개체들의 순서 단축키 이용해서 작업을 해 주세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백워드 컨트롤 열려라 네모 가로. 배경이 다 완성이 됐으면 그 위쪽에다가 브랜드 툴 이용해서 작업해야 될 곡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클릭해서 시작점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드실 때 흰색으로 지나가는 거, 노란색으로 지나가는 거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지 잘 구분하셔서 제작을 해 주셔야 해요. 선의 두께값이 서로 다르게 들어가 있군요. 노란색에서는 3 포인트입니다. 스트로크에서 선의 두께값도 맞춰 주세요. 모양이 완성됐으면 블렌드 툴 이용해서 블렌딩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렌드 툴 시작하는 선, 끝나는 선. 색깔로 블렌딩이 됐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은 스텝으로 바꿔줄 거고요. 문제에서 단계는 15단계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개체들의 순서 맞춰주세요. 그 위쪽에 심볼들을 뿌려주도록 할까요?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뿌려줄 건데요. 위치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따로 꺼내 놨고요. 심볼 패널에 보시면 내가 만든 심볼 보입니다. 원하는 위치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위치를 맞춰서 뿌려 주시고요. 혹시라도 개체가 너무 많이 뿌려졌다 싶으시면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사라지기도 해요. 만들어 놓은 친구는 사이저 이용해서 크기를 키워 주실 수 있어요. 클릭하면 커지고 Alt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클릭해서 키울 것들 키워 주시고요. 방향, 스피너 이용하시면 방향 조절하실 수 있어요. 방향을 클릭할 때 안쪽에서 화살표 보입니다. 방향을 맞춰 주시고 색깔도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물들여야 되는 경우라면 물감의 색깔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필 컬러 스와치에서 색상 정하시고요. 염색을 하겠습니다. 심볼 스테이너 이용해서 색깔 노랗게라고 염색되는 거 확인되시죠? 보라색으로 물감 바꿔주시고 얘는 보라색이라고 뿌려주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바꿔서 얘는 파란색이라고 클릭하시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살짝 반투명해지는 건 스크리너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크리너 이용해서 클릭하면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너무 투명하다 싶으시면 역시 Alt 눌러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어요. 최종적인 위치 좀 옮기겠습니다. Shift 이용해서 위치 조절. 브러쉬 이용해서 눈이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브러쉬의 종류 지시가 되어 있죠. 일단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눈발이 날리는 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꿀렁꿀렁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브러쉬 선을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 갑니다. 여기에서 미리 만들어진 거에 눈발이 보이질 않죠?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일단 창을 하나 띄워 주시고요. 창을 좀 넓게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 위에 글씨 얹어 주도록 할까요? 개체들 작업이 다 끝난 것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잠궈 버릴게요. 몽땅 다 선택했고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서 잠그시면 다음 작업할 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윈터 스노우 트립이라고 하는 친구는 글자를 쓰시고 엔빌롭 디스톨트 이용해서 구겨주는 작업도 하셔야 되겠네요. 에이리얼의 볼드 55 색깔값 지시가 된 대로 맞춰줄 거고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들죠. 글자 자체 선택하시고 위쪽에서 구겨 주겠다라고 하는 옵션 이용하셔도 되고 오브젝트 보시면 엔빌롭 디스톨트라고 있을 거예요. 맥 위드 워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아래쪽이 볼록합니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밴드 값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한 느낌으로 잡아 주시면 돼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초록색의 친구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이 친구 선택하시고 색깔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이 색깔은 C70에 Y100입니다. 색깔 분명히 넣어줬는데 적용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요건 구겨주기 전에 작업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구겨준 다음엔 색깔이 적용이 잘 안 되네요. 더블 클릭하시면 아이솔레이트 얘네들의 독립 공간으로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글자의 색깔 바꿔주시면 됩니다. 뾰로록 블럭 잡으시고 색깔 값 다시 지정하도록 할게요.
적용된 거 보이시죠? 비어있는 공간 선택하셔서 나오시든지 위쪽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화살표 누르시든지 또는 키보드에서 ESC 눌러주시면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도 살짝 꾸불렁거리는 거 보이시죠? 위쪽에는 옵션에서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맥 엔블로프라고 뿅 찍으시고 스타일, 꿀렁거리는 플래그, 밴드 값을 어느 정도 줄 건지는 출력 선택 보시고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루돌프 완성하시면 되겠죠? 풀에 대해서도 같은 굵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블러 브러쉬 이용하시면 되겠죠. 브러쉬의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히 두께값을 주시고요. 색깔 지정을 해 놓고 작업합니다.
사슴에세에서도 역시 "그림자 효과를 줘라."라고 드랍 섀도우 되어 있으니까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몽땅 선택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실 수 있어요. 거리나 농도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잠겨져 있던 아이들은 일단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언락 올이라고 싹 다 풀어줬고요. 사각형으로 덮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면 대화창이 뜨죠. 210에 297이라고 전체를 왼쪽에 맞춰줄 거다, 위쪽에 맞춰줄 거다라고 얼라인해서 맞춰주면 용지 사이즈에 딱 맞게 배치가 돼요. 몽땅 선택할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깔끔하게 주변 정리가 되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은 GTK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맞는지 포맷이 맞는지 저장을 하셔야 마무리가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몽땅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펜도구, 연필, 브러쉬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